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오늘은 뭔가 하나 주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거는 주의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메모시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 접수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한 목소리. 선거철입니다.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등 건축 규제 완화 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거철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실 텐데, 여러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추후에 총선이 다가오고 하면은 또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도 한번 약간 어느 정도는 홍역을 치렀는데, 지방에 있는 도시들마저 이러면 지금 지방 도시는 색깔이 다른 게 수도권은 지금 사람들이 약간 접근을 잘 못하고 있지만 지방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수도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와 있어요. 그냥 거리량을 보세요. 거리량을 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시면 아는데 여기에 만약 호재를 뿌려버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투자를 막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 달려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였네. 제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거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주의 방사광 가속기가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막 샀거든요.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나중에 규제 때려맞고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사광 가속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방사광 가속기란 뉴스 때문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뉴스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 지어지려면은 몇 년이 걸릴 거고 방사광 가속기가 지어지면 거기가 집값이 왜 올라야 되는데요.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이 아파트에 살까요? 아니면 그게 다 지어지면 엄청난 인력을 뽑아서 고급 주거 단지가 될까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재들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용인의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근데 이미 사전에 다 알고 투자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단 선거할 때 여야가 같이 얘기할 때는 선거철이란 뜻이거든요. 그거를 쫓아서 들어가시면 빠져나올 때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냐면 계세요. 실제로 그런 호재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방으로 가시면서 그런 호재를 듣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새만금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묶여 계시는데 아직도 고생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만들어지는 호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대전의 둔산동 이 정도로 갖춰진 곳이면 재건축할 가치가 높아요. 하려고 하죠. 거기 있는 분들도 원하시고 이 대전 둔산동에 가면 뭐가 갖춰져 있죠? 상권이랑 학군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에다가 아파트를 재정비 사업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지방 도시는 문제가 뭐냐면 인근에 땅이 많아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충청도만 가보세요. 인근에 땅이 많으니까 이 재정이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죠. 대전도 그랬었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구도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양구에도 있었고 서구에도 있었고 미추홀구도 있었고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구도심을 개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송도를 만들고 청라를 만들고 영종도를 만들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 걸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낭비가 너무 심하고요. 도시 계획이란 것 자체가 구도심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지방 거점 신도시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요. 현실 가능성이 너무 낮고요. 여러분 용적률 500%는요. 안 돼요. 용적률 500%는 기존에 있던 도시가 인구를 수용을 못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 안팎이거든요. 좀 적으면 100%대고 많아봤자 200%대예요. 200% 초반도 되게 많아요. 근데 500%로 하면은 이 도로랑 학교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도시 개판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방에 500% 허용하면 다 올까요? 지방의 도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슬픈 얘기지만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단편적인 예로 충청남도에 천안이 있죠. 충청남도의 천안에 사람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제일 좋은, 제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도시가 어디예요? 신불당입니다. 신불당은 여러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불당을
재건축하지 않고 신불 땅을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비 사업을 가기가 너무 어렵고 땅이 남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 해운대요. 지금은 부촌이죠. 옛날에 해운대는 거의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왜 개발했을까요? 기존의 거주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거기를 개발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서울이랑 달라요. 일기 신도시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이란 얘기 이꼴 돈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가면은 추가 분담금 때문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거든요. 동의율이 75%가 넘게 나와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추가 분담금이 리모델링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모르고 지방에 가서 호재만 듣고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와 몰려 들어가서 쭉 올린 다음에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투자도 아니고 맞는 투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별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만 탓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뭔가 해준다고 안 하면 표를 안 줘요. 나쁘다고 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거의. 왜냐면 표를 안 주잖아요. 뭘 주겠다고 하면 표를 주는데 뭘 안 주겠다고 하면 표를 안 주잖아요. 그럼 뭘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기 그 도시에다가 뭔가 넣겠다고 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솔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에 정말 가능성이 있는 호재나 정말 가능성이 있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용적률 500%, 용적률 400%도 벅차요, 여러분. 진짜 300%도 상당히 벅찹니다. 300%가 맥시멈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햇빛스러운 이런 호재 발표는 우리가 알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거 호재에 끼워 파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생수기나 레지던스나 아니면 분양형 호텔이나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분양 책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대교를 만든다. 무슨 몇 호선이 들어온다. 무슨 쇼핑몰이 들어온다. 이런 호재가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접 봤던 것 중에 여기에 제일 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영종도예요, 영종도. 영종도의 아파트 선분양 일찍 받았던 분들이 거기 약속한 게 엄청 많아요. 뭐 병원이다, 뭐 대학이다,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해결이 되는데 그때 그 브로셔에 들어있던 거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이제 아픔을 겪은 분들은 알았고 신도시에 어떤 곳은 들어갔더니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프라가 아니라 주택을 먼저 지으려고 하고 주택성 호재를 먼저 내놔요. 왜냐면 집을 가지거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딱 들으면 제 얘기를 듣지 않고 딱 가서 들으시면 딱 문구를 읽으시면은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내 자산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별로 보면은 지방선거 때문에 정말 각종 호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덕도 기억나세요? 신공항? 그것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호재와 뭔가 이런 개발 이꼴 표기 때문에 한동안 발표가 많이 될 건데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 있죠. 선거철에 발표되는 호재는 믿지 마라. 그 사람을 뭐 아예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선거철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선거철에 발표되는 호재는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충격이긴 해요. 지방 거점 도시 신도시 재건축? 서울도 제대로 못 가는데 지방을 재건축? 과연 가능할까요? 되는 곳도 있죠. 정말 주요 입지면 광주의 주요 지역, 대전의 주요 지역, 대구의 주요 지역, 울산과 부산의 주요 지역, 인천의 주요 지역 가능하겠지만 보시다시피 땅이 있는 곳들은 새로운 도시를 더 만드는 걸 선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걸르셔야 되고 전 이것만 보고 뛰어들어가시는 건 정말 말리고 싶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 거의 다가왔는데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분이 나올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